그거 두 번째는 조금 빨리 가자 이제. 그 다음에 교대 반 시작하고 수업 못 들은 친구 있으면 달라고 해야 돼. 알겠지?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교육 쏠림 현상이랑 학교 성교육 그 개선 방향, 이거 수업 못 들은 친구 있어 혹시? 그냥 제목만 딱 들었을 때 못 들었어. 사교육 쏠림 현상, 성교육 개선 방향. 그것도 카톡으로 보내줄 테니까. 자, 보자. 8번. 학업 역량은 우수한데 조별과제에서 맨날 가만히 있는 친구들 있어. 무임승차하는 친구들. 자, 무임승차 같은 경우에 우리 공통면접에서 한번 했었지. 무임승차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첫 번째는 뭐야? 의욕이 없어서. 두 번째는 지식이 부족해서. 지식이나 역량이 부족해서. 그럼 그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 그 친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새롭게 부여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부족한 지식을 채워줄 수 있게끔 챙겨준다고 얘기했고, 의욕이 부족한 친구는 공동체 생활에서 공동의 그 결과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계속해서 좀 참여를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 특히 뭐 체육대회 같은 데서도 단체 우승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 개인의 우승보다 훨씬 더 값지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 다음 9번. 수업 시간에 너무 잘난 척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 계속해서 손 들고 계속 자기가 말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교사가 이제 수업 운영을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했을 때 그냥 너무너무 정답을 바로바로 얘기하는 그런 이제 친구들이 있지, 그지?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 어떻게 이제 할 거냐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혜린 학생,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수업 시간에 자신의 의견을 지나치게 말하려고 하는 학생이라면 다른 학생들에게도 말할 기회를 먼저 주자고 학생에게 권유를 해볼 것 같습니다. 한 학생의 수업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된다면 다른 학생들이 학습 능력이 떨어지게 될 수 있으므로 다른 학생들과 관계를 통해서 수업을 개선해 나갈 것 같습니다. 일단 수업 자체도 공평성과 형평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발언 기회를 주자. 발언 기회가 중요하다는 걸 이제 당연히 언급을 좀 해줘야 돼.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지. 가장 일반적으로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어떻게 해라?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를 규칙으로 좀 삼아줘야 돼. 그지? 그래서 손을 들고 발언할 수 있는 발언권. 발언권을 갖는 거를 규칙으로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질문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지. 물론 언제든지 질문하는 것도 중요하고 질문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질문을 해라? 꼭 손을 들고 기회를 얻었을 때, 발언권을 얻었을 때 질문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이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 또 어떤 수업들도 운영을 좀 해줘야 돼? 병행해줘야 되냐면 토론 수업이나 아니면 학급 자치, 학급 회의 등을 교사 개입 없이 자유롭게 운영을 하면서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들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런 습관이 결국에 이제 수업 시간의 발표 발언과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 결국에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같이 좀 활용을 해주면 너무너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10번. 선배들과 어울려서 노래방이나 PC방 등 성인 문화에만 몰두하는 친구들이 있어. 학교 끝나자마자 달려가서 막 PC방을 가거나, 뭐 물론 이제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성인 문화나 혹은 그 고학년 문화에 빨리 이제 물드는 경우가 보통 누가 있으면 그러냐면 형이나 언니, 누나가 있으면은
보통 그런 쪽으로 빨리 빠지는 친구들이 있지.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발견이 됐을 때 어떻게 지도를 하면 좋겠냐라는 얘기야. 그랬을 때는 교사로서 학급 자체 체육대회나 아니면은 학급 자체에서 유튜브 활동, 그 다음에 특색 활동. 특색 활동은 뭐 이번 주에 주제를 정하는 거지.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구 환경 살리기를 주제로 삼아서 일회용품들을 갖고 와서 학교 끝나고 뭐 이런 거 이제 뭐 요구르트 병을 모아서 혹은 재활용품을 갖고 와서 뭐 집 짓기 활동이라든가 공룡 만들기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거야, 그지? 그래서 학급 특색 활동, 그래서 뭐 일회용품을 활용한 창작 활동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뭐 우리 반에 작은 음악회 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K-팝 따라잡기 이런 것도 이제 할 수 있고, 그지? 그래서 요즘에는 뭐 미디어와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좀 기획하기 좋을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랩을 할 사람, 그 다음에 뭐 노래를 부를 사람, 뭐 춤을 출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이 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끔 해서 작은 음악회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이제 다 같이 한번 올려보는 거지. 그래서 어떤 학교의 정규 활동은 아니지만 교사로서의 특색 활동 같은 거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이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특히 쌤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때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 옆반 담임 선생님하고 배구 대회 이런 거를 이제 잡았어. 그래서 배구 대회를 잡으니까 어떻게 선수를 뽑고 또 연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이제 응원을 할 수 있게 이제 참여를 해주고,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도 집에 안 가고 다 같이 운동장에서 막 이렇게 서로 연습하고 응원하고 하는 그런 활동들이 있었거든. 그런 것도 되게 재밌는 활동으로 좀 기억에 많이 남고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해볼 수 있고, 교원 유튜브 지난주에 했지만 교원 유튜브로 활용할 수 있는 주제들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을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런 이제 친구들이 다 같이 이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해야 될 게, 이런 것들이 이제 각자의 추억이 될 수 있게끔 교사가 좀 이제 많은 노력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PC방이나 노래방 같은 데는 사실 추억이라고 할 만한 게 남을 수가 없잖아. 소비 활동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 자, 그 다음에 11번. 이성 친구와 스킨십이 과도한 학생. 그 다음에 성에 관심이 많고 잦은 질문으로 호기심이 많은 학생.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쌤이 얘기했던 그 성교육 개선 방향, 그 수업을 좀 참고를 좀 해줘. 그래서 계속 이제 이야기하는 게 성적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 타인을 존중하기 이전에, 타인 존중을 가르치기 이전에 항상 뭐부터? 나를 사랑하는 법부터, 그리고 나의 성과 나의 신체, 그리고 나의 정신적 건전성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이걸 이제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지만 잘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과 관련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강요를 하게 되면 이건 결국 뭐가 된다? 범죄라고 하는 성범죄 인식교육. 이제 매우 중요하다. 똑같이 이 스킨십을 이제 하는데 보통 이런 친구들이 있대. 그 수업 시간에 둘이 계속 손잡고 있는 친구들. 그런 이제 친구들, 뭐 너무 이제 과한 뭐 이제 그런 성 문제가 초등학교 때 많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그런 과정에서는 어떻게 수업 시간에서의 애정행각도 당연히 개인의 문제니까 사실 교사가 침범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단 말이야. 그렇지만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는 점은 계속해서 모두 동일하게 계속 적용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때와 장소를 가리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뭐야? 타인에 대한 배려와 예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뭐 어떻게 그 질문을 너 왜 그런 질문을 집에 가서 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보다는 왜 그런 것들이 궁금한지 정확하게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지. 그래서 교사로서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경청 능력이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최대한 존중하면서 잘 들어주고 그리고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13번이야. 동성교제를 표시하거나 희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건지. 작년에 좀 문제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성교육 교재로, 나라가 어디? 네덜란드에서 이제 되게 유명한 그 성교육 교재를 발행했던 작가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여가부에서 이제 여가부하고 교육부하고 이제 해가지고 그 교재를 이제 하나 만들었어. 근데 거기에 표현들이 일단 첫 번째로 너무 이제 남성과 여성의 신체를 적나라하게 표현했고, 두 번째는 성행위를 즐거운 거야 라고 표현한 그런 문구들이 이제 거기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무리를 삼았던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또 뭐가 있었냐면, 동성 간의 연애도 너무너무 즐거운 거고 너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이제 나온 거야. 물론 우리가 동성애라고 하는 부분을 혐오적이거나 혹은 편견적인 시선으로서 가르치거나 혹은 어떤 인식을 심어줄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를 조장하거나 너무너무 또 존중해 줄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동성교제를 표시했다 혹은 동성교제를 희망했다라고 한다면 교사로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는 거지. 그래서 동성교제에 대한 대처. 중요한 건 이거를 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자. 가장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건 우리의 성장기에 있어서 성인이 되면 완벽한 권리를 취득하고 그에 따른 이제 의무를 담당하게 될 거야. 대한민국 헌법상, 그지? 이거 당연한 얘기가 되지. 여기에서 동성애를 하든 혹은 성전환 수술을 해서 트랜스젠더를 하든 그거는 우리가 전혀 개입할 문제가 될 수가 없어. 개인의 기본권이고 자유이기 때문에, 그지? 그치만 이 안에서 미성년자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성장 과정에 있어서의 보호를 받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 보호의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자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는 사실은 결정이나 혹은 정신적인 성숙도가 어때? 미흡할 수 있겠지, 그지? 우리가 성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미 그 정신적 성숙도를 다 성장했다고 이제 법적으로 인정해주고 그 결정에 대한 이제 권한을 이제 그 자유권을 이제 오롯이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성숙도가 떨어져. 즉, 아직은 미성숙하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 같은 취지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연애나 혹은 친구, 이제, 이걸 연애나 친구라고 하지 말고, 교우관계에 있어서 왜곡된 관념이나 혹은 성인식을 가지는 부분에 대한 보호와
감독 관리가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어. 그 자체가 권리 침해인 거야. 뭐 그게 초등학생이든 성인이든 간에. 하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이걸 그렇다고 적극 존중하거나 권장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나도 이미 편견을 갖고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이 동성애를 적극 권장하고 있지는 않다고. 자, 그런 측면에서 일단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교제 관계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해질 것을 지도할 수는 있어. 신중해질 것에 대해 조언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지. 근데 여기서 신중하라는 거는 동성애에 신중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 교제 관계, 교제에 있어서의 신중함을 이야기한다. 교제에 있어서의 신중함. 예를 들면 이거 이렇게 접근하면 똑같아.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아. 동성애에 대한 지도와 뭐하고 동일시하냐면, 초등학교 6학년 둘이 와서 약혼할래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도, 이걸 똑같이 보면 된다는 거야. 결혼할래요, 이 지도를 똑같이 보면 되지, 그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6학년 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앞으로 저희가 커서 결혼할 건데 약혼을 하는데 선생님이 증인으로 서주세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럼 거기에서 당연히 뭐라고 얘기하겠어? 좀 더 신중하라고 얘기할 거야, 그지? 좀 더 신중하라고. 그러면 똑같은 거야. 동성애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더 신중하라고 얘기하는 거지.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교사로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예를 들면 결혼 문제인 것처럼 해서 신중해질 것을 이제 조언을 해주는 거야. 요새 뭐 별의별 학생들이 이제 많다고 또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해. 그리고 실제로 교생 실습이나 이런 데 나가면은 과거에 좀 이제 뭐라 그럴까, 역시 마찬가지 굉장히 이제 좀 편향되고 왜곡된 사회적인 모습인데, 특히 여성 교생 선생님들이 남자 중학교나 남자 고등학교에 나가면은 굉장히 성적으로 사실은 괴롭힘을 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과거에 많았었지. 그리고 그게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에서 일부 왜곡되게 이제 표현되는 경우들도 있었고. 근데 사실은 그게 지금 여전히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 특히 남성 교사들도 마찬가지, 여학교에 가면은 그런 곤욕을 치렀던 경험들이 있다는 설문 결과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 실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결국 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좀 이제 교사로서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어찌됐건 정답은 없어. 어떻게 할 수는 없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대처를 해야 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 근데 편견 자체를 가지지 말자. 동성애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편견을 가지지 말고 신중을 기해라 라고 하는 부분은 이성교제든 동성교제든 동일하게 접근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일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자, 그 다음 다문화 등을 수용하지 못하고 혐오 발언을 하는 학생. 역시 마찬가지 깜딩이 이런 것들. 일단 다문화 교육을 실제로 너네가 초중고 계속해서 배워왔지, 그지? 다문화 존중 교육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배워왔을 거야. 그래서 다문화 존중 교육, 여러분들이 배웠던 다문화 존중 교육을 이제 잘 활용을 해야 될 텐데, 다문화를 이제 이해하는 거야. 결국 이해를 하기 위해서 초등학생들한테는 가치관이 아니라 다양성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다양성 교육, 일단 다양성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그 유래와 취지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이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항상 어떤 부분에서 자칫 잘못하면 우월성 교육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우월성 교육이란 건 뭐냐면 역시 자문화 중심적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지. 근데 이 우월성 교육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경우에 처할 수도 있다? 이 다문화에 속해서 차별받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를 꼭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우리도 해외에서 다문화 또는 타 인종으로 피해나 차별을 받을 수 있는 혹은 받았던 사례 등도 이제 접목을 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느끼는 거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당할 수도 있어. 우리는 가해자일 수도 있고 곧 피해자일 수도 있어. 아이들한테는 그 가해자와 피해자 두 가지 수월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지. 우월성 교육이 아니라. 그래서 우월성 교육에서 벗어난 수월성 교육 혹은 다양성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야기해 달라는 거지.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계속 존중하자 이건 벌써 우월하다는 취지야. 그러니까 그것만 강조하지 말고 우리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 자, 그 다음 15번. 타 학생의 잘못을 매번 지적하고 수시로 고자질하는 학생. 막 그런 거 있지. 선생님, 얘가 때려요. 막 이제 이런 애들 되게 많단 말이야. 그지? 선생님, 얘 필기 안 해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그런 이제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를 할 거냐. 근데 그게 이제 단순한 장난으로 되어도 괜찮은데, 예를 들면 몰래 찾아와서 수시 고발하는 학생들도 종종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역시 마찬가지 경청과 이해, 그리고 인정, 그리고 고마움의 표시, 기분을 나쁘지 않게 제가 오늘 화분에 있는 식물을 죽였어요. 제가 쓰레기통 엎었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줬다고 쳐. 그러면 알려줘서 고마워. 이런 정도의 보답 표시는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결코 한 학생의 지적과 고자질로 대상 학생을 폄하하거나 혹은 뭐라고 할까? 고자질로 대상 학생을 폄하하거나 뭐라 그래? 비난하지 않는다. 비난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어떤 잘못은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지? 그 친구가 이제 고자질하고 고발한 내용이, 단순한 음해라면 당연히 그거는 이제 잘못된 행동이겠지만, 음해가 아니라 정말 뭐 물을 안 줬다든지, 물을 엎었다든지, 유리창을 깼다든지, 혹은 뭔가 잘못이 있어서 정확한 객관적 잘못을 통보해 준 거라면, 그 부분은 사실은 지도를 하긴 해야 되거든.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얘 말을 계속해서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학교 내 권력을 장악하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습관이 되니까 어떻게? 너무 사소한 것들까지 계속해서 교사한테 교사의 관계 혹은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를 이제 이질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야, 결국. 즉 이간질을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면 그 대상 학생을 폄하하거나 비난하거나 혹은 꾸질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 공지로서의 주의사항으로 얘들아 이제 뭐 예를 들면 주전자에 물을 뜰 때는 이렇게 뜨면 안 돼. 걸레를 빨 때는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등등등 이제 전체 공지사항으로서의 주의사항을 언급하고, 혹은 자발적인 규칙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학급 자치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가장 좋다는 거야. 그러면은 오히려 그 학생이 교사한테 올 게 아니라 어떻게? 규칙으로서 계속 이제 녹아들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다는 거거든. 그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면은 어느 정도 이제 답변이 될 거고, 수업 시간마다 자는 학생은 지각하는 학생하고 거의 동등하지, 그지? 잠이 많은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15번 관련해서 이 질문 또 많이 나오지, 교대에서. 15번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사례형 질문이 아니라 본인이 친구의 시험 부정행위를 목격했다면, 이거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 사실. 본인이 학생으로서야, 교사로서가 아니라 학생으로서 시험 부정행위를 목격했다면, 김민서 학생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시험은 공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유지우 학생 어떻게 할까? 선생님께 제가 본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게 진짜로 부정행위였는지 아닌지 선생님께서 그 대상 학생을 불러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목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항상 사례형에서, 이것도 사례형이잖아, 그지? 교사의 사례형은 아니지만 역시 이런 사례가 나타난다면 이 사례형이거든. 목격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본 게 다 정확할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 알겠지? 그거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공통면접 시간에 배운 적 있을 거야. 성희롱을 목격했다면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야. 그래서 내가 본 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항상 머릿말에 넣어줘야 돼. 본 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1회적이라면 잘못 봤을 수도 있다. 자, 1회적이라면 잘못 봤을 수도 있다. 근데 반복적이거나 또는 1회적이어도 분명한 경우가 있지. 내가 자기 확신을 가질 정도의 분명한 경우, 아니면 증거물을 포착한 경우, 이런 게 있을 거야. 반복적이거나 1회적이더라도 증거가 확보되어 있거나 혹은 확신이 있을 때, 자, 이때는 일단 부정행위라는 게 이제 간주가 된 거야. 그 전에는 부정행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한 거고. 간주가 되었을 때 보통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그래도 내가 본 사실을 이야기해야 돼요. 왜? 시험의 공정성이라는 정의를 위해서, 그지?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교대에서 나온 이유가
교사로서의 자질이잖아, 그지? 그걸 다시 교사로서의 자질을 풀어서 해석하면 뭐냐면 다시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거든. 그랬을 때 가장 좋은 건 지금처럼 쟤처럼 고자질이나 혹은 지적을 해서 전달하는 것보다는 학생 스스로 반성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 친구에게 목격 사실을 이야기하고 스스로 선생님한테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가장 좋다는 거야. 스스로 선생님께 고할 수 있도록 권유하겠다. 그 잘못이 타인에 의해서 신고가 돼서 전달이 되면 어때? 범죄야. 근데 그 범죄 중에서도 어떤 범죄? 중범죄가 되지. 근데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지? 일상생활에서도 범죄를 저질렀지만 뭘 하면, 자수를 하면 감경을 해주잖아. 이유는 무슨 얘기겠어? 그걸 스스로 했기 때문이야. 그지? 그럼 거기에는 이제 반성도 들어가고 그리고 그 범죄에 대한 보존도 들어가기 때문에 감경을 해주거든. 그래서 자수를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줘야 돼. 자수를 할 수 있도록. 그게 누구를 가장 위하는 길이야? 친구를 위하는 길이야. 살면서도 똑같아.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살인을 저질렀대. 그럼 내가 가서 신고를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줘야 돼? 가서 자수를 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게 더 맞겠지, 그지? 신고하는 것보다는 똑같은 개념이야. 신고하는 것보다는 자수할 수 있도록 해줘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수를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야 한다. 그럼 여기에서 굳이 그래도 그 친구가 안 한다면 이렇게는 질문을 하지 않아.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우리는 방법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스스로 구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혹시 겁이 나서 혹은 두려움이 생겨서 주저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 같이 가주겠다. 용기를 내라. 이렇게 해서 동행하겠다. 같이 있겠다. 같이 옆에 있어줄게. 그래서 용기를 줘야 한다. 친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자,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이 있다면 이것도 어떻게? 교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학생을 제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규칙을 만드는 거야, 결국에는. 근데 교사가 만드는 규칙은 당연히 학생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항상 이런 제재나 규칙을 활용할 때는 어떻게? 학생 자치에 맡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넘겨줘야 돼. 그걸 좀 많이 권유를 해줘야 돼. 그래서 학생 자치 제도를 만들 수 있게끔 해줘라 라고 하는 거고,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이제 아이디어로 만들 수가 있는데, 쌤이 예전에 이제 학원 운영할 때 지금은 이제 너네들 거의 이제 고3이니까 솔직히 고3은 쌤이 거의 준성인이라고 얘기했지. 준성인. 그래서 거의 이제 성인과 다름없이 대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초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맨날 이제 야, 하면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스마트폰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 주머니를 만들었어. 스마트폰 주머니를 만들어서 1, 2, 3, 4, 5, 6, 7, 8 번호를 써놓고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하루에 하나씩 이제 뭐 하루에 하나는 아니고 몇 개에다가 사탕을 이렇게 넣어놓고 스마트폰 넣으면서 이제 사탕 당첨되면 이제 먹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초등학생들한테 먹힐 수 있는 거지, 결국에는. 같이 그 규제에 대해서, 즉 채찍을 활용하면서 사탕에 당첨될 수 있다는 당근을 이제 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이제 활용을 했었으니까 그런 아이디어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제출을 해라 이렇게 이제 간 거잖아. 어찌됐건 이제 제출하기로 했어. 근데 스마트폰 제출 요청을 거부하는 학생이 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자, 스마트폰을 이제 거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스마트폰에 대한 이제 애착이나 혹은 스마트폰 사용 장애에 대해서
불안을 이제 느끼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주고 대신에 이제 어떻게 너무 그런 친구들 어떤 한 친구만 봐줄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럼 그럴 때도 역시 마찬가지 학생 자치조회를 학생 자치에 따른 규칙을 활용해서 수업 시간에는 핸드폰을 꺼놓는다든지 아니면 가방에 넣고 혹은 주머니에 넣고 꺼내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종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뭐 너무 엄격하기보다는 수업 시간 활용 자제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에서는 뭐 자유롭게 또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또 넘어갈 수도 있는 거야. 마지막 하기도 전에 주어진 일을 자꾸 포기하려고 하는 학생이 있어. 실제로 왜 그런 거 있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학생들 간혹 있거든. 특히 뭐 체육 시간에 뭐 배구나 띵틀 같은 거 할 때, 줄넘기 같은 거 할 때, 아, 선생님 저는 못 하겠어요. 혹은 아니면 체육 시간만 되면 아픈 애들 있어. 체육 시간만 되면, 선생님 저 머리가 아파서. 그래서 맨날 이제 아프다고 빠진 학생들이 있거든. 일단은 중간 과정과 중간 성취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칭찬을 해줄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일상에서의 칭찬을 좀 많이 활용을 해줘야 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 물론 교육학에서 칭찬의 역효과를 다루는 책들도 간혹 있어. 칭찬의 역효과를 다루는 책들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제 현장에서 이제 사용을 할 때에는 칭찬이 굉장히 좋은 이제 방법이 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칭찬을 통해서 아이가 안도감을 느끼고 또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사소한 부분의 칭찬들을 계속해서 좀 하는 그런 방향들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이제 좋겠지. 그리고 또 하나는 못해도 괜찮다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좀 해줘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체육 활동이든 미술 활동이든 그 결과물이 마치 완성이 되지 않았더라도 그 활동 자체에 대한 교사의 이제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그 중간중간 시간에서의 교사의 어떤 칭찬 그리고 그런 멘트, 조언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지. 자, 됐어요. 좀 빨리 하려고 해도 이런저런 얘기들을 같이 하다 보니 이렇게 이제 됐고 다음 주에 뒷장 하면서 이제 교대 수업을 이제 좀 끝내려고 해. 수업 자체를 끝내고 그러면 이제 10월 다음 주 토요일이 10월 셋째 주 토요일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이제 10월 넷째 주부터는 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제 다른 수업 일정들이 이제 다 끝났어. 너네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교대 모의 면접을 볼 때는 거의 대부분 쌤이 직접 이제 들어갈 거거든. 그럼 쌤이 거의 이제 직접 들어가면 그때 이제 다시 재공지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토론 주제에 대한 발표, 그 다음에 사례형 질문, 그 다음 생기부, 그 다음에 각각 학교 특성에 맞는 일반 질문들을 활용하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이제 커버를 좀 하려고 해.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를 좀 예측을 하고 예상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그 모의 면접 경진대회 보는 거 다 알고 있지. 근데 이거를 너무 어떤 대회나 평가로서 부담을 가지진 않았으면 좋겠어. 취지 자체는 우리 학원의 모든 학생들을 그냥 쌤이 그래도 모의 면접을 한번 보고자 하는 게 취지야. 쌤이 보고자 하는 게. 그래서 일단은 뭐 다른 이제 면접 선생님들도 계시고 다른 모의 면접 봐주는 선생님들도 너무 이제 훌륭하게 피드백을 해주고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견해가 분분했던 것들, 그 다음 피드백이 좀 의견이 엇갈렸던 것들이 아마 있었을 수도 있을 거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쌤도 얘기하지만 쌤이 가르쳐 주는 게 지금 정답은 아니거든, 그지? 그래서 너네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아이디어와 방향성을 제시를 하는 것 뿐이고. 근데 그래도 최종적으로 A 방향으로 갈지 B 방향으로 갈지 그런 부분에 대한 방향은 그래도 쌤이 검토를 하고 결정하는 게 그래도 맞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의 면접 볼 때 이제 하나의 방향성을 또 제시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너무 대회라고 하는 어떤 평가라고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고 다만 그래도 조금의 긴장을 가지고 임하면서 좀 최종 점검하는 시간이다. 한번 중간평가, 중간고사를 보는 그런 것과 같이. 그래서 그런 이제 좀 긴장감을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해서 좀 자기 역량을 평소보다 좀 더 많이 극대화해서 끄집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다음 주에 정해진 시간에 1대1로 이제 면접을 볼 거니까 준비를 좀 잘 해갖고 와서 또 마침 뭐 운이 좋고 또 실력이 또 잘 인정이 받는다면 좋은 선물도 또 가져가고 그렇게 해서 좀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다음 주 마지막 수업 할 거니까 다음 주 빠지지 말고 다음 주 토요일 날 봅시다. 수고했습니다.